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인데 잘 쉬고 계신가요? 어, 저도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생각입니다. 지금은 반쯤 길에서 이제 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잠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은 어땠냐면 그냥 모범생이었습니다. 좀 잘생긴 모범생. 네. 1학년 때는 안경을 안 썼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면 왜 그런 거 있죠. 뭐 전교 1등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운동도 좋아했고, 그리고 저 때는 학원 같은 거를 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야자를 했죠. 야간 자율학습. 그리고 저 때는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삐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그런 환상, 또 성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는 뭐 소설, 잡지 이게 다였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이성의 눈을 뜨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2차 성징이 발달하면서 또 실제로 이제 여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막 그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식욕이나 성욕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참 안 좋아요. 여러모로 사람을 좀 붙잡아 두고 올가매는 그런 장애물 같다고 할까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신에 대한 분노가 한참 막 극에 달할 때가 바로 이제 식욕이랑 성욕 요거에 사로잡힐 텐데, 먹으면서 화가 나고 또 막 성욕이 일어나면서 화가 나고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배고픔이 밀려오고 또 성욕은 일어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신체적인 반응이 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거죠. 저희 집 마당에는 철봉, 평행봉, 엽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육 선생님이 막 체대 가라고 막 밀어준다고 기계 체조하면 딱 맞는 몸이라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또 그때 이과였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이제 뭐 서울대 의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고, 음악 선생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는데 미술 선생님은 저보고 미대를 가라,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이제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야 서울대 의대 가면 딱 좋다, 너는 무조건 서울대 의대 가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체육 선생님은 기계체조 하라고, 경희대 체대는 꽉 잡고 있으니까 가면은 그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반면에 또 영어 선생님은 이제 상위권 몇 명 뽑아가지고 그 대학교 어학당에 가서 이제 영재 교육하고 막 그랬죠. 그 당시 이제 학교 영어 교과서 뭐 단원이 있잖아요. 1단원, 2단원.
거기에 영어 본문을 한 10분이면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통상 IQ가 한 140은 다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반 2개, 120명, 한 반에 60명이었는데요. 120명 정도가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40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좀 낮으면은 130 정도 이상? 대부분 다 이제 130은 최소한 넘고, 이제 140 이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뭐, 교과서 본문 외우기, 그러면 한 10분 정도면 다 외워서, 그때 제가 1등 했거든요. 손 들고 나가면 영어 교과서 이제 본문 다 이제 이렇게 외워서 읽고, 그런 것도 많이 시키셨고, 뭐, 고사책, 뭐, 1단원 다 외우기,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지금 옛날 생각하면 참 추억에 적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는, 진짜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막 아무 때나 막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막 이게 상당히 괴로울 정도로 몸이 막 이성의 눈을 뜨는 막 여학생 지나가면 막 다 이뻐 보이고 여대생 보면은 다 이뻐 보이고 막 그럴 텐데 그때는 야한 소설, 야한 잡지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왜 좀 일진 같은 애들은 그런 걸 어떻게 잘 구해요. 구해가지고 막 돌려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무리 모범생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남자이기 때문에 궁금하죠. 어떤 애들은 이제 막 그걸 욕하면서 금기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두루두루 둥글둥글하고 또 유연해가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또 그건 그거대로 관심이 가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포르노 잡지 이런 것도 접하고 소설도 접했는데 그 성적인 환상을 막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보면은 애들이 이제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지니까 진짜 막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압수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강제로 막 가방 불시에 막 뒤지고 해서 나오는 건 빠따 때리고 이제 뭐 포르노 잡지나 여성 잡지 그다음에 야한 소설 이런 거 다 회수해 가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은근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성적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30 중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의 신비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구도자기를 갈 때 일주일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었던 이유가 바로 식욕이랑 성욕을 이제 특히 성욕을 잠재워야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식욕이랑 성욕을 이렇게 거의 목숨만 간다 붙어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먹고 그랬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 이 사립 재단 안에는 폐교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그 폐교를 허물고 새로 지었는데, 그 당시 소문은 그 폐교된 그 건물이 이제 애들이 그런 소문을 내는 거죠. 그 야한 소설이나 잡지 이런 게 무슨 금고 비슷한 곳에 이제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깜빡하고 그거를 치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폐교된 건물 안에 어딘가에는 있다. 그런 소문이 되게 돌았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야자에 묶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에 묶여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애들은 또 딴 데서 좀 얻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도 뭐 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춤춘 애들도 되게 멋있어 보였고 또 그런 야한 소설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제 성격은
생각을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 있는 성격이에요. 뭐든지 항상 어릴 때부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하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지금 제가 주술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뭐 지체함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걸 만들어서 해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입수하고 하자마자 저는 이제 언행일치의 사람이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가 된 거죠. 야자 끝나고 10시 저녁 10시 보통 저녁 10시 야자 끝나면 12시까지 또 개방을 해줬거든요. 공부하는 애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날만큼은 10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교정을 걸어서 이제 폐교로 향했죠. 폐교는 이게 외부에 있지 않고 재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딱히 경비원들이 막 상주하면서 이렇게 순찰을 돌진 않아요. 근데 폐교를 딱 가는데 이제 목적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그런 야한 소설과 잡지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구하자. 알다시피 저는 되게 다면적인 그런 양면성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딱 봤을 때는 참 밝고 하기지만 또 반면에 되게 어두운 면도 강하고 되게 그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이제 야누스 얼굴이라는 게 제 어머니가 지어주신 별명이거든요. 저를 항상 이렇게 바로 옆에서 키워주시는 어머니가 저보고 야누스 얼굴 있다고 천사 같은 얼굴 하다가도 갑자기 악마 같은 얼굴인데 나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녁 10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후레쉬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달빛과 가로등빛.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운동장에는 주변에 이 가로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여요 다. 대신 밝지는 않아도 밝은 달밤에 보면은 산길 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막 달빛에 다 보이잖아요.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폐교로 향했습니다. 폐교는 1.5층부터가 1층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을 좀 올라가야 그때부터 1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이랑 지면이랑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계단을 한 0.5계단 올라가고 나서 이제 1층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보니까 한 2-3개월 있다가 허물고 다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 2-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가. 그러니까 뭐 창문 다 깨져 있고 창문 자체가 없죠. 그냥 건물 그냥 콘크리트 건물만 딱 있는, 나머지 다 이제 제거돼 있고 거의. 근데 요즘도 제가 저주의식 할 때 늘 하는 생각이지만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목격자가 무서워요.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조금만 뭔가 이상하게 보이면 신고를 해. 그러면 산림 관리하신 분이나 아니면 119 아니면 경찰 이런 사람들이 출동해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이제 재수없으면 또 경찰서까지 임의동의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왜 거기 갔고 거기서 나는 어떤 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그냥 향만 피우고 이 촛불 좀 밝히고 뭐 태운 적도 없고 거기서 기도를 올렸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걸 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고한 사람들 또 따라와요. 다 듣고 있어. 그러면 저는 사실 요즘은 이제 제가 딱히 감추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제가 주솔리를 하는 거를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3년 전부터야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전에는 그 주솔리를 하는 거를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는 사람만 이렇게 받고 해서 일을 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폐교를 갔는데 요즘은 유튜버들 보면은 막 폐병원 이런 데 가면서 막 무섭네, 막 공포, 오사카 막 이런 게 막 있다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때 폐교 갈 때에도 머릿속에는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어딘가에 분명히 금고가 있고 그 금고 안에는 이제 그 학생들로부터 맞으면 이제 일진들로부터 압수한 그 수많은 책들이 있다. 오로지 이제 그것만 딱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갔는데 바닥에 막 창문 유리 조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자재 같은 게 널브러져서 소리가 나는데 죽겠더라고요. 막 들킬까봐. 그러니까 후레쉬도 없이 간 거예요. 오로지 그냥 저 멀리 비춰지는 불빛이 그 검푸른 그 빛깔만 이제 보면서 가는 거죠. 예전에 흉가에서 저조식 할 때에도 그 불을 거의 조그만 거 있죠. 그거 하나 켜고 들어갔어요. 이제 안에서 이제 촛불 밝히고 그때는 좀 화냈고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곳에 가서도 예전에 이제 구도자 얘기를 할 때도 막 흉가, 폐가 이런 데서도 이제 며칠 눈비를 피하고 밤에 특히 주로 밤에 이제 거기서 눈비를 피해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면 그런 데 들어가면 되게 아늑하고 좋아요. 무섭다? 천만의 말씀. 이 생존 본능만큼 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겨울에 눈비를 맞게 되면 다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일단 딱 보이는데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밖에보다는 안이 더 따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뭐 바닥이 지저분하면 그거를 또 밖에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빗자루처럼 쓸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앉아서 그 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굴 안에서도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동굴 안에서 그냥 밤을 지새는 적도 있고 해변에서 밤을 지새는 경우도 있었고 그 귀신을 보죠 당연히. 근데 봐도 뭐랄까 제가 좀 안전한 이유는 타격을 안 받는 이유가 저는 그런 데 가면 거기 동화가 돼요. 예를 들면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좀비가 좀비를 공격하진 않잖아요. 제 자체가 아예 그냥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오히려 피했던 것 같아요. 모습 보이다가도 싹 도망가듯이 사라져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그런 버림받은 분노 그게 엄청나서 사실 귀신들이 보이면 내 쪽으로 오면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실제로 예전에 그 지방 국도 1차선 도로 걸어갈 때 양옆에 논밭이 엄청 많고 농가도 많거든요. 보통 그런 농가는 길가이기 때문에 개들을 풀어놓고 키워요. 불독이나 도사견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밤에 이제 그 쇠소리 나면서 이제 자전거 끌고 가면은 개 한 두세 마리가 철문 밑으로 기어 나와서 겁나게 막 쫓아와요. 근데 저는 그때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오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제가 좀 살기가 좀 있어요. 살기가 좀 있어서 개들이 오다가 다시 도망가요.
이게 제가 되게 굉장히 그 양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폐교 갈 때에는 그 어린 나이인데 지금 돌아보면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둠 속에 몸을 맡기고 들어가는데 무슨 특수부대원 집투 작전하는 것처럼 소리 안 나게 그냥 조심조심 걸어가지고 1층 그 긴 복도를 지나서 중앙에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고 오히려 신경 쓰인 거는 귀신이 나타날까봐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경비원한테 들킬까봐. 들키면은 그 당시 저는 이미지가 모범생이었는데 들키면 졸지에 야한 거 찾으러 간 학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들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괜히 경비원한테 들켜서 학교에 막 알려지고 부모님한테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제 평소 이미지가 다 깨져버리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계단 올라갔습니다. 1층에는 양호실이 있고 그리고 저기 무슨 뭐 과학 실험실이 있고 근데 이제 양호실이었던 곳에 가보면 뭐 그 가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철제 침대 그런 거 과학 실험실 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 치웠나 봐요. 이제 실험 도구 같은 게 한쪽에 밀어져 있고 별거 없고 이제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화장실은 당연히 안 가죠. 저게 뭐 폐교에서 볼일 보고 싶지는 않죠. 어느 누구도 더러워서 화장실에 또 그런 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2층에 갔더니 교무실이 있어요. 교무실도 다 들어갔는데 뭐 빈 책상 다 열어봤어요. 내가 진짜 없어요. 근데 저쪽 교장실도 들어가 보고 교감실도 들어가 보는데 저쪽에 무슨 조그만 철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철문 쪽으로 싹 갔더니 뭔가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철문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철문을 싹 여는데 건물 전체에 퍼지는 그 철 끌리는 소리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한 1mm씩 밀었던 것 같아요. 삑, 삑, 삑 이렇게 천천히 밀어넣는 거죠. 한참 시간을 들여서 이제 문을 다 한 45도 정도 열었을 때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서 들어가 봤더니 창문 조그만 거 최창살 돼 있는 창문이 있고 이젤이 막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림 그릴 때 쓰는 이젤. 그래서 여기가 미술도구 보관한 곳인가 했는데 쓱 몸을 돌려서 봤더니 한쪽 구석에 금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그 많은 책들을 독차지할 수 있겠구나. 저 가져가서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 금고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안에 책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하면서 꺼내는데 그런 책이 아니야. 무슨 생활기록부 같은 게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꺼내봤더니 그 옛날 그 선배들 사진들이랑 생활기록부가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우리 학교가 좀 부잣집 자식들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다 보면은 부모님 직업이 사장, 무슨 뭐 서장, 뭐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중소기업 무슨 회장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직업이 그런 거고 또 뭐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가끔 이제 저기 좀 평범한 분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쩐지 이상하게 우리 학교에서 뭐 전국 1등도 나오고 막 그 서울대반이 120명이었거든요 그때.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빵빵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뜻 딱 보니까 그 어두운 데서 사람 사진들을 보니까 약간 섬찟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철문을 열 때 그 소리가 컸나 봐요. 저기 그 운동장 중간 정도에서 후레쉬로 건물을 비추는 게 보이더라고요. 싹 봤더니 그 나이 많은 경비원 아저씨가 후레쉬로 건물을 싹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와, 순간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한 상태라 막 1층, 2층에서 뛰어내려도 문제 없을 나이거든요. 그때가 몸이 가벼울 때고, 그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진짜 부러지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진짜 막 3m에서 뛰어내리고 막 5m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고 놀잖아요, 보통. 이 무릎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엉덩방아 찍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빠따를 맞으면서 성장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좀 많이 맞다 보니까 몸이 강해진 것 같아요. 집에서 맞고 학교에서 맞고 막 그런 체벌이 일반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좀 거칠게 키우는 게 강하게 키우는 거라는 믿음을 가진 아버지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빠따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좀 강하게 키우는 거 맞긴 한 것 같아요. 얼른 이제 챙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이 빈손으로 빈 가방 메고 이제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경비원 아저씨가 후레쉬가 이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 저쪽 끝에 후레쉬가 이미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반대편으로 막 사사 가는데 후레쉬가 이제 복도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때는 그냥 달렸습니다. 달리기도 되게 잘했거든요. 순간 확 달려가지고 0.5층 밖으로 점프해서 내려온 다음에 그때 점프할 때 요령이 가방을 들고 점프하는 게 아니라 가방 던지고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착지하고 가방 주워 들고 바로 냅다 뛰었죠. 경비원이 절대 쫓아오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창 때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귀신을 봤느냐? 솔직히 귀신 못 봤어요. 그때 귀신 못 봤고 진짜 최근에 제가 이제 추석 때 폐교 폐아파트 여기 가는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그래서 이제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 보는데 이후에 이제 이 흉가에서 저주의식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가끔 그 흉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살목지 이런 데 해서 저주의식 해달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귀신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차라리 흉가나 폐가 이런 데 있는 귀신들은 좀 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일부러 거기서 있는 거잖아요. 잘 찾지 않는 곳에.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흉가 이런 데서 저주식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세게 하다 보면은 센 데서 하면은 세게 들어가게 하는데
오히려 효과가 진짜 없습니다. 괜히 안 좋은 기운에 노출돼서 몸만 아프고 괜히 이거저거 막 따라 붙어서 오기만 하고 그거 떼어내는데 고생만 하고 고생은 직사게 하고 효과는 1도 없어요. 뭐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는 세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오히려 좀 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더 잘 되고 그리고 특히 저주받은 나무 거기가 좋아요. 저 해보니까 오래된 신목이라던가 막 요런데 그다음에 일본으로 치면 신사 요런데 그런 데가 좋고 여기 흉가 폐가 요런 데는 뭐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귀신들을 뭐 승천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귀신이 어디 흉가에 있는데 밤마다 나와서 이 주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힌다 뭐 이런 거 산책한 사람들을 홀린다 요럴 때는 이제 퇴마하러 가죠. 근데 거기서 저주의식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어떤 영상 보니까 뭔지는 채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추천해서 떠서 자동 재생이 되는데 흉가 안에서 이제 누가 그 방 안에서 저주의식을 했나 봐요. 막 칼도 꽂아놓고 막 인형에다가 그 대상에 쓰던 물건들도 막 있고 막 벽도 다 끄을려 있고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왜 저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도 없는데. 그리고 가끔 흉가 탐험하는 유튜버들이 연락이 와요. 제가 이제 구독자가 별로 없다. 자기네 채널에 나오면 구독자 많아질 거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무속 일을 하신 분들이 구독자 이런 거에 연연하는지 좀 개인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무슨 막 저기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막 가식적으로 막 어떤 막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이나 무속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괜히 막 허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10원 한 장 안 주면서 자기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뭐 흉가 가가지고 뭐 해달라 할 수 있냐 이러면은 좀 난감합니다. 저는 약간 용병 같은 그런 마인드라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를 주지 않으면 안 해요.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하긴 해요. 사람이 너무 괜찮을 때, 사연이 좀 기구할 때, 사연이 기구한데 사람이 참 괜찮아, 착해, 인성이 바라.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뭘 해주지만 공짜로 뭐 하진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공짜로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공짜가 한 번, 두 번이게 되면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당연히 여기면서 이제 사람이 생각에서 썩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제 그 산정법이 있는데, 그 근거에서 내가 최소한으로 비용은 줄이되 무료로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10,000원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저기 커피 3잔 보내면서 뭐 해달라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좀 그건 넌센스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분들은 뭐 미쳤다고 돈을 내고 막 의뢰를 합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흉가 가는 그 유튜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으니까 제 채널에 와서 이제 뭐 구독자도 늘리고 그리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빙의 된 사람 뭐 솔루션 해달라 뭐 테마해달라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게 다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의뢰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는 거죠. 제 기본 마인드는 그래요.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와서 해라.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다들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비용, 제가 최저로 정해놓은 금액마저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막 해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불평을 해요. 나는 진짜 거의 무료로 해드렸는데 돌아오는 거는 불평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거를 무료로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흉가탐험 유튜버들이 제가 보니까 하룻밤에 한 100에서 150을 버시는 것 같아요. 후원금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매일 그분들이 100에서 150 정도를 버세요. 흉가탐험을 생방으로 하면서 슈퍼챗이 엄청 많이 막 터지는 거죠.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300 정도로 버시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돈에 눈이 뒤집혔는지 되게 막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저처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주술사를 공짜로 데려다가 저희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미친놈들이고 미친년들이죠. 상식이 없는 거죠. 되게 이기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타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마저도 이제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길을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세상을 바꾸거나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구하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박히건 몸을 불에 태우건 죽기 직전까지 기도를 하건 자기를 마치 재물처럼 바치듯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바뀔까 말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하는 게 저는 세상을 구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선지자들의 제 입장에서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그 짓 하다가 다 죽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신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다시는 그런 걸 하지 말자.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3번 정도는 말하는데 3번 말했는데도 쿠팡이 비키면서 귀담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뭘 하지 마세요.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 제 목소리를 내면서 막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제 친가족, 친인척 이 범위 내에서도 소처럼 얘기 안 듣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붙잡고 설득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설득하지 않습니다. 딱 몇 번 얘기하고 그다음 다시 얘기 안 해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인간이 선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자의 길은 혼자 가는 거지 둘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좀 한심하기도 하고 또 철없던 제 과거 그 얘기를 좀 공유해봤는데 네,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어떤 분은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막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많고요. 투자 막 그런 얘기하고 막
돈 많이 번 얘기하면서 은근히 사기치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막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언젠가 그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송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알면서 모르는 척한 게 제 특기인 거 특기입니다. 진짜 작년 12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눈 감아 드린 거예요. 근데 눈 감아 드리는 것도 이제 좀 지겨울 때가 찾아와요. 그땐 정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끔 정리해요. 뒤에서 막 이렇게 험담하고 또 사람 시켜서 그 짓 하면서 친한 척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뭐 본인 스스로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약삭 빠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 커리어나 학벌이나 비교하면은 게임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발적 무소유로 빠졌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3월달, 5월, 6월 그때 딱 이제 구도자 얘기를 마치고 4월 말까지 구도자 얘기를 가다가 5월 달에 내가 받았던 월급이 350이었어요. 첫 월급이. 이제 재미있는 거는 4월 30일까지는 나는 거지였어. 5월 1일부터는 대치동에서 좀 나가는 강사로 확 바뀐 거야, 어느 날. 왜냐면 이제 그 학원가 쪽이 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진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좀 재미있던 것 같긴 해. 되게 자유로운 거를 제가 좀 추구하는 성격이라는지 4월 말이었나?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깨닫고 나서 5월 1일 날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막 동전을 긁어 모아서 그 졸업증명서랑 주민등록, 그건 없었구나. 이력서, 주민등록은 이제 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2개를 해서 내고, 그 다음에 밤에 내가 그 일당 알바를 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투잡을 한 거죠. 하고 나서 그걸로 과태료 내고 주민등록 다시 살리고 등본 떼고 서류 내고. 근데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게 그때 대기업 들어갈 때였나 아니면 학원으로 진출할 때가 그랬나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오래돼가지고. 어쨌거나 그렇게 투잡을 뛰면서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딱 지내고 나서 이제 방을 얻고 그렇게 이제 복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뭐 그때 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1년을 일을 하고 나와서 다시 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 법인 영업회원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다양하게 솔직히 좀 재밌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복귀할 수 있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직업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한 2, 3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친놈처럼, 신의 섭리를 깨닫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눈에는 제가 막 거렁뱅이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히 이제 대치동에서 1년 보내고 나서 다시 대기업으로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 후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출퇴근을 할 때 내가 걸었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묘미를 깨달았죠. 분명히 저 때는 10원 한 장 없어가지고 겨우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출퇴근 버스에 타서 깔끔하게 입고 용모도 단정하게 하고 회사를 다니고, 제가 그래서 요즘도 뭐 옛날도 그랬고 행복의 그 조건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자기를 갈 때는 진짜 막 김밥 한 줄도 못 먹을 때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죽지 못해 살던 때잖아요. 막. 그렇다고 내가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왜 태어났는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막 한심한 인간의 몸에 갇혀 있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신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절에 막 이 자판기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막 엄청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승이 무덤가에서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꿀맛 같아 느낀 것처럼, 제가 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않은 그 더러운 자판기에 있는 동전 몇 개 주워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하면서 첫 월급 받고, 그때 받았던 게 300 얼마였더라. 그걸 받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야간에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야간에 일할 때 식사를 주고 또 학원에서도 식사를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받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데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편의점에서 내가 1,200원짜리 커피를 내려 먹을 때에도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2,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먹을 때에도 신의 축복을 느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꼭 잊지 않고 했어요. 금식. 오늘도 이제 금식 중인데 저는 일요일은 무조건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이제 저녁 딱 한 끼를 먹어요. 그때 다시 옛날 생각을 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평소에도 한 끼만 먹어요, 거의. 이유가 초심을 잃지 말자. 제가 좀 코감기가 있어서 이제 킁킁거리는 소리가 녹음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 드시면 한 며칠 굶어보세요. 며칠 굶어보고 고생 좀 해보시면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게 한 13년 차인데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저는 손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절을 안 해요. 손절할 종목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손절한 적이 없어요. 바닥에 들어가서 최고점에서 파는, 항상 그랬습니다. 바닥, 최고점, 바닥, 고점. 그리고 한번 매매하고 나면 다시 안 들어가요.
다시 또 때를 기다립니다. 1년에 몇 번 거래 안 해요. 막 다른 사람들처럼 미친놈처럼 막 매일매일 사고팔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단타 매매를 할 때가 있긴 해요. 전날 장 마감할 때, 다음날 뜰 게 딱 보이거든요. 작전 들어왔다. 감사할 뿐이죠. 저는 작전 세력한테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좀 힘들긴 해요. 딱 보면은 이제 매집하고 띄울 준비하는구나.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분들 매집할 때 저도 조금 같이 매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면 딱 막 미친 듯이 뛰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언제 팔까 고민하는 거죠. 3일 이내에 팝니다. 3일 올리고 다운시키기 때문에 걔는 올릴 때 벌고 또 다운시킬 때 벌거든요. 차익으로 벌고 고민으로 벌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수수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탁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거래 안 합니다. 이 주술일을 하면, 무속일을 하면 이제 대체로 이 투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솔직히 무당들 중에 주식한 사람 별로 없고, 뭐 펀드나 뭐 아니면은 뭐 코인 이런 거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종종 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 대면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잠깐 했었는데 사기꾼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사기꾼이. 상담하는 내내 그 사람이 목적하는 거는 어떤 점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무당을 상대로, 주술사 상대로 사기를 쳐야 되니까 자기 PR을 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하거나 대면 상담할 때마다 자기가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막 건물도 사게 만들어 줬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 가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상담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투자 전문으로 뭔가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가로 이미지 메이킹을 자꾸 해요. 제가 아는 남자 무당이랑 여자 무당들이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 돈도 좀 불려달라. 그래서 돈을 맡겼대. 1,000만 원 다 날리는 경우도 봤고, 3,000만 원 날리는 사람도 봤고요. 근데 그게 사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자발적으로 자기가 맡겼으니까. 그래서 법에 호소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올해 그렇게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투자 전문인데 제가 주술일을 해도 말하자면 인간사에 있어서도 저도 커리어가 있단 말이에요. 투자 전문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기 주식 투자 관련해서 사기치는 놈들도 제가 잘 알거든요. 몇 번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요거 봐라 이게 썰 까는구나. 이렇게 막 내 돈도 불려주세요란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자기가 굉장히 전문적인 사업가인 척합니다. 막 나중에 보면은 사기꾼이에요. 흔히 말하면 작업치다가 이제 안 먹히니까 막장하러 하고 끝낸 사람들 봤고, 되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는 그러지 마시라.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진짜 맘먹으면은 돈을 막 엄청 불렸겠죠. 다른 사람들 투자 받아서. 제가 그 짓을 할 리가 없죠. 사회 세계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무엇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무지하고 막 이번 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전청조처럼 살았으면은 몇 천억을 투자 받아가지고 막 굴렸을 겁니다, 진짜. 진짜로.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고 그 외 투자도 제가 잘 알거든요. 금융상품도 제가 판매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직 하려고 할 때 보험도 팔아봤어요. 센터 넘버 2였습니다. 넘버 2. 그때는 이제 닥치는 일 할 때, 일할 때는 또 미친 듯이 하거든요. 이제 그때 깨달음의 길을 걷고 나서 구도자의 길을 이제 종료하고 나서 이제 집도 얻고 막 해야 되니까 이제 미친 듯이 일을 했죠. 근데 이 신의 섭리를 깨달으면 좋은 거는 그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마음을 읽는 거랑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직까지도 확신 못하는 거는 설마 내가 뭐 저희 추락천사는 아니겠지.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 손 얘기를 다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 범죄 그런 것도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거를 듣고 다른 쪽에 말한 적은 없어요. 제 의뢰인 중에는 살인전과가 있는 분도 계셨고 조폭들도 가끔 있고 제 직업이 되게 다양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도자의 길 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 이상으로 끔찍한 경험도 많이 받고 끔찍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어쨌거나 브이로그답게 좀 신변잡기식 이런저런 두서없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 영상은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쉬는 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추석 때 쉬면서 이런저런 영상을 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한번 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 경험이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